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뒤 지난 4월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가 2달 동 정도의 적응 훈련을 마치고 지난 12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중국의 이른바 판다 외교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일단 좀 색다르긴 합니다만 판다 외교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 중국은 판다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해외 판다는 다 중국 정부의 소유권입니다. 어떤 한 동물종 전체에 대해서 그 소유권 특정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데, 이 판다는 중국 중남부에 서식하는 고유종이고 중국 외부에서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이 계약 형태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난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귀국하면서 소위 중국의 판다 외교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중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우호의 표시로 판다를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대여하는 거죠. 상호 간의 외교 관계를 두텁게 하고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 및 연구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판다 외교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작은 오래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판다 외교는 당나라 측천무후와 현종 시절에 일본의 백곰 2마리를 선물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곰이 지금 판다라는 거죠. 예. 20세기 들어서 중국의 우호 대사인 판다를 정치로 활용한 사례가 크게 늘었고, 1936년부터 45년 사이에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이 서구의 14마리의 판다를 기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장제 국민당 주석도 1941년에 미국에 판다를 헌납했다라고 하고요. 1946년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 판다 한 마리를 선물한 것이 공식적 외교 수단으로 해외를 향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신중국 이후, 여기서 신중국이라는 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거예요. 중국의 본격적인 판다 외교가 시작됐는데, 그때 50년대는 딱 2마리의 판다를 소련에 선물했고요. 60년대는 북한의 판다를 선물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1980년까지 총 5마리의 판다를 기증받았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소련하고 북한밖에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중국의 이 판다 외교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지난 1970년대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뒤에 당시 중국 저운라이 총리가 링링과 싱싱이라는 판다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 이후에 72년부터 78년까지 일본, 프랑스, 영국, 서독, 멕시코, 스페인 등 차례로 중국에로부터 판다를 선물 받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판다는 경제성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중국이 선물로 주는 거였는데, 82년 이후에 판다가 서식하는 곳의 생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일단은 판다를 외국에 선물하는 정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랬다가 84년도에 경제 관련된 개혁 개방 기준에 맞춰서 판다를 함께 이제 외국에 내보내는데, 예. 이때 판다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됩니다. 상당 부분의 임대료는 판다 보호와 판다 번식 관리의 노하우를 쌓는 데 비용을 충당되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 50여 마리의 판다가 해외 임대되어 있고, 주당 임대료가 1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 판다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해요. 예. 이 돈으로 이제 1987년부터 수천성의 판다 보호 기지 세우고 생태나 번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청두시에 가장 먼저 세워진 청두 판다 보호 기지는 104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해요.
지금 판다 기지를 계속 건립하면서 현재 수잔성에 4곳, 산시성과 간수성에 네. 한 곳씩 판다 연구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쯤에서 판다가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예. 자 간략하게 뭐 해외 임대 중에 있는 판다 수 한 50여 마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판다를 좀 빌려주는 건 아니죠? 예, 이게 상대국과 중국과 외교 관계나 예. 동물원의 환경이나 명성, 사용 능력까지 다 고려해서 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중국 정부의 외교적인 의향을 떠나서 일단 동물원 역할이 종 보존과 증식된 동물의 야생 복귀니까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멸종 위기종을 넘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동물원 상태까지 따지는 건 과한 조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중국은 정상회담 등 외교 활동에 있어서 친선 표시로 한두 쌍씩 다른 나라 선물로 보내는데 그 나라도 임대받는 걸로 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 소유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푸바오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국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보통 60만 달러, 8억 정도 내지 않으면 낳는 즉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 판다 받아와서 그 정도 돈이 없으면 돌려보내지 않을 거니까 예. 보통 그대로 남아서 큰다라고 하죠. 그렇군요. 자, 판다가 워낙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이제 좋다 보니까 소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이 되면서 중국 내 판다 수출에 경쟁이 불붙은 적이 있었죠? 혹시 진행자님 판다 푸바오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영상 봤죠? 예. 영상으로만 봐도 막 굉장히 귀엽지 애교 않습니까? 덩어리거든요. 귀엽거든요. 네. 근데 진짜 직접 보면 정말 귀여워요. 우리 홍보관님께서는 직접 보셨습니까? 네, 직관? 봤습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84년 이후 개혁개방 기조에 맞춰서 돈벌이 목적으로 외국에 막 보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육된 판다 정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결국 이게 엉망으로 가다가 국제환경단체하고 미국 정부 요청으로 상업적 목적 판다 임대를 일단 중단하고, 94년도부터 판다 공동번식 이름으로 판다를 임대하고 있고, 10년간 설정으로 판다 임대 기간에 상대국은 중국에 한 1,000만 달러 지불하고 연간 평균 50만 달러 임대료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워낙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판다 외교 때문에 영국의 오스퍼드대 연구팀은 중국 판다의 대여는 자원 및 기술 모욕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중국이 판다를 대여해줌으로써 큰 대가 없이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얻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2012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중국의 외교가 보다 공격적인 이른바 전랑 외교로 전환됐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전랑 외교가 뭐냐면 전랑이 이제 늑대 전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외교관들이 외국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갑자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거나 개인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외국의 외교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것들이 전투적인 형태의 네. 외교 행태를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은 정치 엘리트 사이에 굴욕의 세기라고 해서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이 일본과 서방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침략받았던 세기가 지나고 나서 엘리트들이 이제 조금 이 중국이 부상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다른 당 엘리트들이 이런 공격적인 대외관계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외교관들이 예. 이거 그대로 있으면 승진이 안 되니까 전랑 외교를 통해서 이 시진핑 주석의 눈에 들고 예. 당에 좀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겠다. 그래서 중국 외교관들이 이렇게 거칠게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전랑 외교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전랑 외교가 중국 외교관들이 자신의 입신양명, 출세를 위해서 맞아요. 본국에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정도로 맞습니다. 좀 우리가 좀 규정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국내 정치권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나를 픽업해 주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 판다 외교와 전랑 외교 서로 합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이게? 근데 중국은 이제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판다 주면서 우호적인 이렇게 예. 입장을 보여라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핀란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해서 판다 2마리 제공받았고, 예. 영국은 작년에 그동안 미국이랑 친했으니까 중국 편 안 들어줬으니까 에든버러에 있던 판다 2마리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거 다시 돌려줘? 이렇게 다시 뺏어간 겁니까? 아, 그러니까 참 판다랑 유치하다. 별랑이랑 예, 이 예. 둘을 합친 외교를 하고 아하,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더라고요. 바로 미국인데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이제 찾은 자리에서 판다 보존을 위해서 미국과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판다 외교를 다시 할 것인 것처럼 시사를 했는데 예. 미국이 좀 특별해서일까요? 뭐 미국과 중국 그리 썩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눈에 미국은 확실히 이 특별한 미국이란 존재가 특별한 존재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 뭐 서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급진전된 것도 있고, 그리고 갈등은 반도체 갈등과 대만 갈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이든이 막 고개 빳빳이 들고 대만 지원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도 중국이 판다 외교를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거는 지금 중국은 내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부에서의 총체적인 부동산 문제라든지 중국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미국이랑 맞붙어야 되는데 내부에서의 코로나 이후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막 외국 국제 문제하고 내부 문제하고 막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자꾸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미국과 맞짱 떠는 데 있어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네, 전랑보다는 이제 판다 외교 쪽을 약간 기운 듯한 느낌인데 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좀 더 희망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이거는 뭐 사실 시진핑이 조금만 누그러뜨리면은 양쪽 다 손해 보지 않는 관계인데 어쨌든 지금 작년 5월 말에 올해 안으로 워싱턴 DC에 판다 한 쌍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지금 새로운 미중 관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크고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11월 달 대선 앞두고 그렇죠. 예.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뭐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제 문제를 또 이게 국내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 중국에서는 국내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미국과 맞선다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까지는 중국 국내 문제로 대미 문제가 순항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판다 외교로 전환하는 예.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